네, 제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감독님께서 주변에서 실제 리얼 스토리를 취재를 하셔가지고 시나리오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커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 네 커플의 삶을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듣게 되셨는지. 그런데 이제 재현 역할 같은 경우는 원래는 남자 케이스인데 그래서 여배우로 이제 바꾸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아는 후배께서 이제 대학 교수이실 거잖아요. 실제 상황이랍니다. 그런 식으로 각 커플마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취재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술자리에서 그냥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해서 그래서 분리수거는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 감정 소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이정도를 쓰고 어쨌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커플들이 그런 경험담들을 제가 이제 우연히 술자리에서 듣고 나서 얘기를 듣고, 뭐 범주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실제로 돈을 정말로 이렇게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헤어지고 그걸 자기가 이제 못해줘서 미안해서 헤어지는 상황이 생겨갖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본문자한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태영 같은 캐릭터도 크리에이터인데 뭐 자기는 어쨌든 직업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어쨌든 편집자하고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그분은 오해를 또 해서 자기 정말 좋아하는 거나 생각해서 또 고백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재화도 마찬가지고 재현도 마찬가지고 각자가 다 경험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연애적으로 구성해서 담담하게 가볍게 담아봤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관객분들께서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저기도 실제로 저런 일들이 스크린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는데 좀 몰입을 할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박보경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좀 맞는 것 같아요. 안 매운 마라맛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또 사랑하고 배신당하고 이런 것들인데 좀 감독님께서 좀 담담하게 연출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재현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배우님께서는 좀 어떻게 행동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성격이 좀 과격하고 극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웃지 마세요. 저기 반대편에서 하고 있다? 그럼 저는 조용히 따라 들어가서 소리 듣고 있다가 열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불륜 현장을 저는 모든 그런 뭐라고 해야지? 법적 자료로 쓰일 만한 증거가 있다면 녹취하고 녹화를 꼭 하거든요. 직장 생활 때문에 생긴 버릇이라 녹화를 하고 문을 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재현이는 정말 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예상을 전혀 못한 대답이 나와서 굉장히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그래야지만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흑준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영화에서 부드러우잖아요. 근데 막판에 가면 반전이 전치 5주에 상해를 입히세요. 전치 5주면 그냥 때리면 안 돼요. 굉장히 어디 뭐 풀어줘야지 아마 전치 5주가 나올 건데 굉장히 이제 반전의 캐릭터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은 재현 같은 경우에는 배신을 당했다는 게 처음에 보여지고 나중에 되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만 흑준 배우님 같은 캐릭터가 재현 같은 캐릭터는 무슨 이유인지 잘 안 보여주다가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연기들, 그런 캐릭터 후반부에 어떤 비밀이 밝혀지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는 좀 어떠신가요? 일단 배우로서는 어쨌든 그래도 뭔가 사건이 안 나오고 후반부에 나오는 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얼만큼 더 그거를 숨기고 안 보여주는 걸로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그걸 보였을 때 그 갭 차이를 두는 게 배우로서 일단 연기적으로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걸 또 얼만큼 잘 좋게 숨기느냐가 또 이제 그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또 생각해서 저는 재밌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박민서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극중 캐릭터 중에 텐션이 가장 높잖아요. 가장 이제 목소리도 높으시고 굉장히 또 이제 처음에 밝게 나오는 것 같지만 또 알고 보면은 또 어머니 이슈 때문에 이제 좀 사랑과 이별 사이에서 좀 갈등도 하게 되고. 맨 처음에 이게 캐릭터 제안을 받았을 때 좀 어떠셨는지 이걸 어떻게 연기해야겠다고 좀 생각을 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되게 사람이 사실 뭐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하나의 감정이 확실하게 저는 도드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텐션이 높았던 그런 장면에서도 사실 마음 한켠에는 정말 큰 돌덩이가 앉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밝은 나의 모습을 보여야겠다도 있고 또 진석이 좋아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면 나를 좀 더 붙잡지 않을까, 나에 대한 마음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목적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상황마다 뭔가 갭 차이가 좀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좀 표현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문경태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감독님과 배우님들과 함께 영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문경태 배우님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극적인 장면이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반대를 했던 그 교수님의 딸이 자기 여자친구라는 걸 안 순간이었잖아요. 만약에 이제 실제라면 배우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뉴스를 보면서 이 작가 자리에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저였으면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 제 자신이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제 거를 쟁취하는 것보다 저는 제 사랑과 제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했을 것 같습니다. 뜬금없지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까 이거 다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실제라면 바로 무릎 꿇고 한다는 게, 그래서 쉽지 않았을 건데 실제 본인이라면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백민지 배우님, 저 처음에 이제 인플루언서 생활 많이 하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핸드폰 보고 뭐 등등이들 이렇게 친근하게 한다든지 너무 이제 잘 소화하셔서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뭐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제가 원래 성격이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좀 뷰티 쪽에 그렇게 크게 잘 그게 관심도 없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채원은 직업이 뷰티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화장도 집에서 해보고 원래 안 그러는데 약속 나가면 막 브이로그도 찍어보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브이로그도 직접 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카메라 이제 켜놓고 했다는 얘기 듣고 그래서 영화 캐릭터 연기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묻어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그 모든 배우와 캐릭터들이 묘하게 닮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여기 다 5분 나오셨으니까 각각의 배우들마다 어떻게 캐릭터와 이게 다 극본도 쓰시고 연출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전권을 행사하신 감독님이신데 좀 배우님들과 그 캐릭터들 간의 싱크로율이 어땠는지 여쭤볼게요. 네. 처음에 박봉경 배우님을 이제 뵀을 때 그 뭐랄까 재현이 어쨌든 디렉터로서 일에서는 되게 뭔가 프로페셔널한 그런 일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친구 만났을 때는 되게 밝을 거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네 처음에 만났는데 어느 순간에 되게 그 뭐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돌발행동처럼 톡톡 튀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아 그러면 요 재현 성대현이라는 역할에 잘 맞출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이제 캐스팅하게 된 거고 윤혁지 배우는 이제 우재화라는 역할에
비슷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많이 비슷했고요. 네. 네. 누가 봐도 우자 같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박미서 배우님은 뭐 누가 봐도 김다희처럼 그렇고, 네. 제가 SNS를 통해서 오디션을 이제 진행을 해갖고 그 각자 이제 캐릭터별로 해서 대사만 올려놓고 그걸 영상으로 다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이 박미서 배우님하고 백민지 배우님이 이제 보내주셨는데, 자기네들은 이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양하게 박미서 배우님은 거기로 다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뭐 한두 개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다 찍어서 본인이 보내서 어쨌든 구애를 하셔서 그래서 톡톡 튀기는 그런 연기가 잘 맞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됐고, 백민지 배우님도 마찬가지로 전혀 성격은 만나 미팅했는데 내성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크리에이터를 소화를 인플루언서 소화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가 거의 최종까지 고민을 여러 다른 분들하고 하다가 그래도 반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했고, 그 다음에 저기 우명태 배우님은 그냥 감사합니다. 배우한테 관심이 별로 아, 없을 제가- 것 같아요. 그 공연 보러 갔는데 연극을 보러 갔어요. 우연찮게 또 아시는 분이 또 저기 김현민 배우님이 또 같이 접하셨는데 그때 그 작품을 보러 갔다가 거기서 제가 저 친구가 했으면 좋겠다고 연기를 보고 그래서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방금 전에 남자 배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봐도 우자가 같았습니다. 딱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 두 분이 제가 이제 제일 고민했던 거는 두 분 다 스쿠버다이빙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전혀 해보신 경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다이빙을 좀 해보셨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 체험 정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시간도 없고 그래갖고 교육을 시켜서 하자. 네,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원래 스쿠버다이빙 강사 자격증이 있어서 제가 교육을 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잠실 수영장 가서 배워갖고 오셔갖고 한번 체험하고 오시고, 그래서 입수하는 장면만 이 두 분이 하시고 저기 수중은 배웠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에 입수하는 장면은 제주도 찍고 물속은 필리핀입니다. 나름 이거 국제 로케이션 네.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작비가 워낙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직접 촬영을 하고, 네. 그래서 현지에서 대역을 구해서 거기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제주도가 이제 기상이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시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제작 기간 안에는 그걸 소화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먼저 찍어놓고 진행해놓고 그다음에 맞춰서 진행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선은 저희가 1억짜리 영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1억짜리고 저희가 회차가 15회차 정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제주도를 일주일 딱 머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비가 와도 찍어야 되고 비가 안 와도 찍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 흐린 날이면 흐린 날대로 밝은 대로 찍어야 되는데 정말 다행히 일주일 내내 흐렸습니다. 네, 비도 오고 흐리고 해갖고 그래서 날씨가 그래도 밝았다 아니었다 상관없이 그냥 그건 너무 잘 맞아서 좋았습니다. 네. 그 스쿠버다이빙 그 영화에 넣은 거는 어떤 의미로 한 건가요? 일단은 제가 재현이 상처를 받고 어딘가에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까운 데를 가는 것보다는 어딘가 섬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떠나는 기분을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사연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 장기를 살려서 시나리오를 녹이면 제가 제작비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정말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을 넣는 순간 제가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물에 들어가야 되고 막 연출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걸 다시는 제가 여기서 스쿠버다이빙을 안 쓰기로 이제 안 넣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런 질문 드리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로 뭐 깊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내 마음의 상처를 뭐 씻고 정화돼서 올라올 때라든지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너무 솔직하게 후회한다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네. 고경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장편 데뷔작인데 주연을 맡으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본인 실제 성격이랑 이 재현 캐릭터를 좀 달랐으니까 나중에 만약에 또 이제 또 주연을 맡게 된다면 어느 장르 어느 역할 같은 거를 좀
염두에 두신 게 있는지 하고 싶은 게 역할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굉장히 명확하게 있는데요. 하고 싶은 역할이 그 중국 쪽에 그 뒷골목에서 마약이 아니죠. 마약 말고 마작. 그러니까 마작하는 그런 약간 어떤 정말 같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멋있는 이런 이제 이런 시궁창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약간 그런 멋있는 맥주 마시면서 찐따 마시면서 마작하는 그런 멋있는 역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찡따오 마시면서 마작하는 게 왜 멋있는 거죠? 약간 그들만의 이 4명 오케이 나이 연령 상관없어 남녀노소 상관없어 마작만이 우리의 언어고 우리의 법이고 승패를 결정한다. 약간 이런 멋있는 승부사의 생활. 굉장히 와일드하신 분이 오늘 처음 뵀는데 굉장히 와일드하신 것 같습니다. 명확합니다. 아니 근데 그 영화가 마작만 하는 영화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컨대 뭐 마약도 하겠죠. 마약과 도박 그런 것들이 어우러진 액션 스릴러라고 네.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박보경 배우님의 마작과 마약을 꼭 한번 같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혁준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극 배우세요? 지금도 이제 연극 라면 주인공을 지금 계속 9월까지 하고 계시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딕션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일부 영화 이제 단역으로 짧게는 나오셨지만 이렇게 장편 주연에 처음이신데 좀 연극 연기와 제 카메라 연기는 좀 어떻게 좀 실제 해보니까 좀 다르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로서 기본적인 그 내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설정적인 부분이나 뭐 배우 자체로서는 사실은 연기도 똑같은데 어쩔 수 없이 매체 카메라에 담는 부분이다 보니까 무대는 사실은 무대 안에서는 제가 어떻게 뭐 정해진 동선 내에서는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다 있는데 제한이 그래도 덜하죠. 근데 확실히 카메라에서는 뭐 샷 크기도 있지만 그 살짝만 움직여도 타이트했을 때는 너무 막 벗어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다르고요. 요즘은 다들 많이 아셔서 그런데 그래서 약간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치밀한 계산이 필요한 게 카메라 연기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 작품을 하면서 스스로 부족한 점도 많이 체크도 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아까 여쭤보니까 앞으로 이제 영화 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기회가 된다면 계속 출연하고 싶다는 의지를 저한테 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민서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도 단정 짓고 오지 말았어야지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끝까지 갈등의 끝판왕의 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걸 남자가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 해서 좀 이런 연기할 때는 좀 어떠셨는지 처음에 이제 나가서 둘이 얘기할 때 그때 두 분의 연기가 좀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 앞에서 참 자존심이 세지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아도 너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 물론 헤어지자고 했지만 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이런 말을 한 건데 나의 입장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고 단순히 뭔가 자기의 입장만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아직은 또 사랑에 아직 표현하는 것에 미숙하다 보니까 자존심으로 이제 내가 그렇게 했어도 단정 짓고 오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영화 보면서 그 대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처음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봤던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제주도를 떠나서 두 연인이 계속 나중까지 계속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끝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럼 문경태 배우님께서 같은 질문을. 네. 그 두 커플은 나중에 이제 서울에 와서 네. 또 끝이 좀 어떻게 됐을 것 같다고 좀 캐릭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실제 본인은 또 어땠을지도 좀 두 가지가 다 궁금한데요. 그 인물로서 진석이 마지막에 이제 잘못된 일을 되돌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잘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끝을 또 그렇게 거기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좀 잘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저 문경태로서 생각을 하면은 아마 거기까지도 안 오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뉴스 본 장면 그 자리에서 저희 장면은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백민지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죠. 너 좋아하는 사람 말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라라는 이제 조언을 듣잖아요. 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어떠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차기도 하면서 차임을 당하는 역할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뭐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실제로는 저를 좋아해주는 남자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 각박한 생활에서 남자친구는 그냥 저한테 그냥 응원과 사랑만 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그래서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니실까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가상의 남자친구 입장에서. 저도 드리겠습니다. 칭찬 교환. 칭찬 교환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지만 감독님인데 이 영화 보시면 가끔 웃음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해를 했는데 지방이 두꺼워가지고 뭐 그렇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송재현 캐릭터가 그 중에서 박보경 배우님 연기하신 그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그 영화 후반부에 송별을 할 때 전부 다 통으로 애드립이래요. 대사 없이 뭐 배우님들이 이제 각자 얘기할 때도 박보경 배우님께서 이제 그렇게 애드립을 하셨고. 근데 그 부분 애드립을 할 때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영화는 내용이 약간 좀 무겁잖아요. 사랑하고 이별당하고 배신당하고 막 그런 약간 자극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가끔 웃음 포인트들을 들 때 톤의 매너를 유지하는 게 연출가 입장에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조율을 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어쨌든 여기의 내용이 다 무거운 이야기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너무 무겁게 딥하게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가볍게 좀 가자. 왜냐면 뭐 여러분 보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조금 더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더 자극적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그러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현실에 살고 있는 게 너무 딥하고 무겁고 힘든 것만 계속 유지하고 살라고 하다 보면 힘들 수 있으니 조금 어떤 이야기들마다 가볍게 갔으면 좋겠다고 담담하게 담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몽타주 솔직히 몽타주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음악하고 그냥 즐겁게 이렇게 뒤풀이 한다 이런 느낌으로 솔직히 대사는 원래 지우려고 했었어요. 대사 지우고 그냥 음악만 깔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본인들이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술 드시면서 얘기하세요. 그 실제 술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술 드시면서 좀 취하셨는지 제가 이제 사운드를 듣고 있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서 좀 욕도 있었는데 탁자한 거고 거들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괜찮은 거만 애들이 살려서 나오긴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해서 중간중간에 웃음 포인트를 조금 넣어드렸던 부분은 너무 다 무거운 얘기를 다 무겁게 다 이렇게 다뤄주면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또 포인트가 있으면 그래도 가볍게 넘어가시는 그런 브릿지 형식의 그런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로 담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